자, 이제 뭡니까? 최소극대화 원리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근데 요 최소극대화 원리를 적용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극대화 원리를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어,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 예.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 예방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이제 사건을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최소 극대화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라는 것도 어,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하려고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근데 요거 두 가지를 조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상을 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죠. 예, 맞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건지, 만약에 확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은 얼마만큼 확산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그 예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정책을 짤 때 시나리오를 하나만 짭니까? 그렇진 않죠. 예,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쭉 짜요. 근데 이건 손실입니다, 손실. 자, 시나리오를 쭉 짜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가장 뭐 유력하거나 가능하다고 보이는 시나리오를 한 세 개 정도 짰는데, 그러니까 이 다 예상이죠. 쉽게 말해 예상입니다. 근데 1번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어, 100명이 사망하고, 2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명이 사망하고, 3번 시나리오에 따르면 500명이 사망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일단 3번이죠. 예. 그러니까 3번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지금 앞으로 사망자가 500명이 날 것이다. 엄청나죠? 물론 100명도 엄청나긴 한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맞잖아요. 그러면은 100명이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할 거냐, 200명이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할 거냐, 500명이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5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숫자다. 물론 그 500명이 뭐 누군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뭐 500명이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이 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보다는 뭐 20대라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500명이 그러면은 사망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없애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말이 약간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장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것을 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시나리오 배제죠. 그러니까 500명이 안 죽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배제긴 한데,
요 말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헷갈리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 3번을 우리가 선택해서 요것을 대비하는 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거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죠. 대비라는 말이 더 좋겠네요. 그게 이제 덜 헷갈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전 예방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다는 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했을 겁니다. 최소 극대화 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 요런 개념이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요게 이제 약간 조금 헷갈려요, 두 개가.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강조를 하는 건데 최소 극대화는 예를 들면은 어, 정책 선택을 하는데 A안, B안, C안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안이라는 것은 제한이죠, 제한. 예. 비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좀 낫겠네요. 덜 헷갈리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정책이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가 미래의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을 보통 어떤 사건에 대비해서 정책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정책을 실행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같이 계산을 하죠. 같이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A안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비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은 우리가 이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현합시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만약 우리가 B안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C안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드는 비용이 마이너스 50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최소 극대화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A안을 선택해야 되겠죠. A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드는 비용,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겪어야 하는 손실이 가장 적은 정책안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소 극대화 원리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소 극대화 원리에서는 이익과 비용을 뭐 더해가지고 그 합산한 값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도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극대화 원리는 일단은 손실만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안, B안, C안이 있을 때 손실을 비교했을 때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을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최소 극대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디로 갈래? A 나라, B 나라, C 나라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비용에 민감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나라에 B 나라에 가고 비용을 쭉 따져보니까 가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A 나라에 가면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야 그러면 A 나라에 가자. 뭐 돈도 없는데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데로 가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를 적용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익하고 막 이렇게 더해서 합계를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비용만 따져서 제일 그 비용이 적은 거, 손실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게 최소 극대화 원리인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구도는 똑같죠. 구도는 똑같은데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죠. 예. 그 개념이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도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확산될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최소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코로나를 대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정책이라든지 모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의 원리가 최소 극대화 원리인지 아니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책을 입안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원리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전 예방 원리라는 게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원리를 적용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제는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최소 극대화 원리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무턱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최소 극대화 원리를 적용하려면은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이 최소 극대화 원리를 적용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조건을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예방 원리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